자, 봐봐. 활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만약에 20분 안에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봐봐. 활용을 크게 나눠서 1차 방정식에 일방 활용, 1차 방정식 활용 이렇게 하면 1번 잡활용 맞지? 2번 거속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금물 농도 맞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1번 잡활용에 어떤 거 들어가 있으니 1번 맨 처음에 나온 거. 맨 처음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맨 처음에 나오던 거 뭐였냐? 원가 갑자기 나와. 갑자기 나이보다 더 전에 있죠. 어떤 수 문제 나오지? 어떤 수 문제 놓고 어떤 수를 그냥 x로 놓고 식으로 쓰면 다 풀렸지 맞지? 어떤 수에 5를 더한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몇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왔었어? 기억해. 과부족. 아니야, 또 숫자에 관련된 거야. 야, 최상위 표 빨리 찾아. 최상위 펴서 빨리 찾아. RPM으로 보면 되겠다. RPM 표. RPM 유형서니까 더 잘 되겠다. RPM에서 다음 어떤 문제 있으나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까먹지 않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1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지. 자릿수 맞아? 자릿수 어떻게 10의 자리 숫자에다 10 곱해주고 막 우리 이렇게 바꿨었잖아. 이거 많이 나온다고. 2번이 어떻게 자릿수 문제는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릿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표현해 줘야 돼. 맞지? 그죠? 만약에 자릿수 숫자가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다면 A, B, C라고 생긴 애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릿수 표현해 줘야 돼. 어떤 숫자, 어떤 두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7인 어떤 두 자리 숫자를 바꿨더니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기억 안 나면 진짜 지금 얘기해야 돼. 이따 프린트에 다 나온단 말이야. 3번. 그 다음 뭐 나오냐? 나이 나오죠? 나이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나이는 같이 처먹는다. 나이는 같이 처먹는다. 맞지? 내가 한 살 먹으면 내 친구도 한 살 먹고 우리 아버지도 한 살 드시고 어머니도 드시고 맞지? 할머니도 드시고 맞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이 문제 나온다. 뭐 나오냐? 책을 보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여기 봐봐. 나이 문제랑 여기 보자 얘들아. 나이 문제랑 예금 문제랑 완전히 푸는 법이 똑같아. 내가 5,000원이 있었는데 한 달에 500원씩 넣을 건데 달수를 x라 그래요. 뭐라고 써야 돼? 5,000 플러스 500x 맞잖아. 이렇게 추가될 거 아니야? 한 달 딱 맞지? 그래서 나이 문제와 예금 문제는 항상 같은 문제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나와요? 5번 응? 합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봐. 합의 일정한 문제야. 어떤 문제들이 그런 거니? 상상해봐. 여러분이 찾아봐. 문제 보지 말고 합의 일정한 문제. 어떤 문제들이 합의 일정한 문제였냐? 기억나는 사람? 이런 거야. 슈퍼에 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합쳐서 8개 샀는데 금액이 6,500원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지. 맞지? 그 500원짜리 몇 개고 1000원짜리 몇 개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 500원짜리를 X개라고 놓은 다음에 합쳐서 8개 샀다니까 1000원짜리 몇 개라고 놔야 되는 거야. 합쳐서 8개 샀다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X개 샀어요. 1000원짜리 몇 개 산 거야? 8-X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500원짜리 500 곱하고 1000짜리는 1000 곱해서 그거는 6,500원. 이해돼 안 돼? 그 밑에 내려가서 문제 하나 읽어봐. 합의 일정한 문제 어떤 거 있냐? 거기 보세요. 847번 이거 어떻게 식도 안 쓰고 다 맞았어. 이거 똑바로 종이에다가 하지 말랬지. 거기다 쓰라 그랬지. 한 개에 700원짜리 과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합쳐서 모두 10개 사고 7,000원을 냈어. 그 800원 그리고 800원 거슬러 받았어. 과자는 몇 개니?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 식 써봐. 뭐라고? 과자의 개수를 뭐라고 쓸 거야? 과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맞지? 그 1,000원짜리는 뭐였냐? 그 아이스크림은 몇 개라고 써야 돼? 과자가 X개면 아이스크림 몇 개라고 써야 돼? 10-X라고 써야지. 맞지? 얘들아 847번 밑에다 식 써봐. 시간 쓰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써봐. 왜 식이 안 써져 있어? 이러니까 어렵지. 안 써져 있어. 빨리빨리 피세요. 빨리빨리 피세요. 이거 봐. 백시오. 이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식이 안 써져 있고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잖아. 시점을
빨리 식 써봐 빨리. 847번 빨리 식 써봐. 500원 과자를 X개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가격 몇 개? 마이너스 500x 돼요? 그거 풀어내면 그렇게 되잖아. 봐봐. 과자가 몇 개야? 불러. 과자 몇 개? X개 맞지? 아이스크림 몇 개야? 10 빼기 X. 이해돼 안 돼? 합쳐서 10개 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합이 일정한 문제라고. 왜냐면 과자를 0개 사면 아이스크림 10개고 과자 하나 사면 아이스크림 9개 되고 과자 2개 사면 8개 되잖아. 그래서 합이 일정하다고. 다음은 10이라고. 맞아? 그래놓고 과자 얼마야? 불러. 과자 얼마야? 아 문제 써있잖아. 700 X 맞아? 더하기 아이스크림 얼마야? 500 곱하기 뭐라고 써야 돼? 10-X 하니까 얼마 나왔대요? 6,200원이지. 왜 800원 거슬러 받았대잖아. 800원 거슬러 받았대. 문제에서 7,000원 내고. 그럼 6,200원이었단 소리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합이. 잠깐만. 내 정지. 내가 안 움직여 빨리.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합이 일정한 문제라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밑에 농구 문제도 있냐? 밑으로 내려봐. 농구 문제 있어 없어? 농구 없어? 쎄는 있을 건데. 이런 거야. 2점 슛과 3점 슛을 합쳐서 10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맞지? 총 득점이 25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뭐 그러면 총 득점이 25점일 때 2점 슛은 몇 개 넣니? 이렇게 나오는 문제. 다 똑같은 문제야. 오케이? 자, 다음에 합이 일정한 문제다. 뭐 나와? 도형 나오지? 얘들아, 도형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형 문제에서 도형 문제를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851번 그림 그려봐. 빨리. 문제에서 나타낸 대로 그림 그려봐. 가로는 몇 cm 늘려? 4cm 늘리고 세로는 얼마만큼 줄여요? x만큼 줄이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쓰라고요. 4cm 늘리고 세로는 x만큼 줄이고 x만큼 줄여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지 맞지? 이거의 넓이가 어떻게 됐대? 32. 처음보다 32 줄었대지 맞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게 12니까 이제 식으로 쓰면 되지. 이거 더하니까 몇이야? 16 곱하기 여기에선 12-x 된 거 맞죠? 12-x 됐더니 원래 넓이 몇이야? 144에서 32 주니까 몇이냐? 112 이렇게 되는 거니? 맞지? 약분하면 이거 7이니까 12-x가 7이니까 x는 5네요.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 도형 문제 뭐 하라고? 그리라고. 선생님 지금 여기서 리뷰해주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가 그냥 바로 풀겠다는 소리야. 선생님이 그냥 리뷰해주고 너희들이 풀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 지금 마지막 정리야. 오늘이 마지막 정리에 더 이상 질질 끌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개념책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맞지? 샘플 때 풀면서 복습하고 풀고 나서 복습하고 최상위 1, 2, 스텝 3까지 다 풀면서 푸는 거 시간별로 다 잘라가지고 공부했어요. 무려 최상위 푸는 데만 2주 가까이 썼습니다. 1차 방정식. 너희들 1차 방정식에 활용만 한 달 넘게 공부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요거 정리됐고요. 도형 문제는 그림 그려서 처리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모든 문제마다 다 정리하고 있어. 맞지? 7번. 그 다음 뭐 나와요? 얘기해봐. 과부족. 과부족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떤 선생님이 과자를 들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3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부족하고 2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남아. 그럼 걔네 둘이 서로 어떻단 소리야? 그래도 과자 수는 변해 안 변해? 과자 수는 안 변하니까 두 상황의 과자 수는 서로 같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게 과부족 문제죠. 맞지? 문제 한번 읽어봐. 과부족 문제. 첫 번째 거 대표형 뭐 더있냐?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13개가 어떻게 되네? 부족하대. 그럼 뭘 x로 넣을래? 학생 수를 x로 넣는 거야. 맞아? 그럼 식 한번 써봐.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학생 수를 x로 넣었으니까 한 사람당 몇 개씩 준대. 첫 번째 상황 5개씩 주면 어떻게 된대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게 귤의 숫자지? 5x 플러스 3은
6개씩 나눠준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3 이런 거잖아. 이 계산하면 x 뭐 나와요? x 16 나오거든. 맞지? 학생 수는 16이고 귤의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16 넣어가지고 계산해 줘야지. 맞아? 그럼 과부족 문제 뭐야? 과할 때랑 부족할 때랑 결국에 갖고 있던 개수는 원래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인 거지. 맞아? 거기에 강당 의자 문제도 있니? 그런 거? 과부족에? 강당 의자 뭐 텐트 이런 것들 다 과부족 문제거든?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음에 8번 뭐야? 증가 감소. 이거 증가 감소.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잖아. 맞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학교 학생이 500명인데 10%가 전화 갔어요. 뭐라고 쓰라 그랬지? 500 곱하기 뭐라고 써놨어?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면 증가한 것만 나온 거. 전체 증가한 학생 수를 써라 그러면 110이라고 쓸 수도 있죠. 이거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학교 학생 10%가 전학 갔습니다. 그러면 전학 가고 남은 학생은요 100분의 90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래야 쉬워진다고. 거기 문제 한번 읽어봐. 증가 감소 어떻게 돼 있어? 어느 중학교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데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3% 감소했거든.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6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증가하고 여자가 감소한 거 확인해 줘야 되지. 문제에서 누구 숫자 구하래? 올해의 남학생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작년 숫자밖에 모르잖아. 작년에 1600명이었잖아. 이거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작년의 남학생 수를 뭐로 잡는 거였어? X로 잡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이 문제 있잖아. 너희들한테 이거 거의 한 10번째 풀어주고 있는 거야. 맞지? 작년에 남학생 수 X로 놓고 그럼 작년에 여학생 수는 뭐라고 해야 돼? 작년 여학생 수는 1600명 중에서 남자 빼면 여자 할 거 아닙니까? 1600 마이너스 X라고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학생은 몇 프로 늘었대? 남학생은 5% 늘고 여학생은? 그러면 남학생이 5%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늘어난 것만 생각하면 100분의 5X 이게 증가한 남자 수 맞지? 여학생 3% 감소 빼야 돼. 100분의 3 곱하기 1600 마이너스 X 했더니 몇 명이 늘었대요? 16명. 이게 1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잘 봐봐. 100분의 5 늘었으니까 105X. 맞지? 이번에 여자 숫자인데 3% 줄었잖아. 근데 여자 숫자까지 더하면 실제 여자 숫자가 나오거든요. 맞지? 그럼 16명 늘었대. 원래 1600명인데 16명 늘었대. 1616명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숫자가 너무 크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용준아? 5% 늘은 남자의 숫자. 이거는 3% 줄은 여자의 숫자. 그랬더니 16명이 늘었대. 전체에서 1616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슨 생각했어? 듣고 있었죠. 네. 나야 들리면 뭐해. 생각 안 하는데 들리면 뭐해. 이해돼 안 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증가한 거, 진짜 감소한 것만 쓴 거야. 그랬더니 16명 늘었어요. 이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둘이 똑같은 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증가 감소 됐고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뭐 나옵니까? 전체요. 전체 양이랑 이거 뭐랑 똑같냐면 1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1문제라고 쓸 거예요. 9번 1문제. 1문제는 팁이 뭐였어? 완료가 1. 완료가 1 맞지?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6시간이 걸린대요. 얘는 1시간에 얼마씩이라는 거야? 6분의 1. 왜? 완료가 1이니까. 맞지? 어떤 일을 하는데 얘는 10시간 걸린대. 1시간에 얼마씩이라는 거야? 10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완료를 1로 넣고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파력 문제. 정리돼야 돼. 각 문제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정리돼야 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좀 보면요. 두 번째 파트 볼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 뭐 나와야 돼? 거속시 나와야 되지? 거속시 문제 한번 봅시다. 거속시의 그냥 메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거속시 문제는 전부 다 뭐 그려서 풀어? 표 그려서 풀어. 그냥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여기다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써서 풀 거야. 이런 얘기인 거지. 맞지? 근데 이 거속시 문제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 어떻게 돼 있냐? 맨 처음에
나 혼자 산에 뭐 올라가다가 나 혼자 내려올 때 속력을 바꿔서 내려오는 문제. 나 혼자 뛰어가다가 중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 자전거가 고장나서 중간부터 걸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한 명이 먼저, 둘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한 명이 빠르고 한 명이 느리거든, 맞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시간차를 이용해서 둘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맞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한 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따라가는 거지, 맞지? 추격자 문제.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 호수를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상황.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 걸어온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돼? 한 명이 다른 애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멀리 따라잡은 애가 여기 간 애에서 빼면은 호수 한 바퀴. 다시 반대로 가면 둘이 간 거리에 더하기가 호수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의 거리에 빼기가 호수 한 바퀴, 이렇게 나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 놓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터널 지나가는 문제. 터널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 기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차까지 빠져나와서 풀었던 문제. 정리됩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항상 다 뭘로 풀었어? 뭐든지 간에 이걸로 풀었죠. 맞아? 그래도 어떻게 하냐? 여기 두 개를 알려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풀 때는 내려가니까 짜부시키면 분수되는 거고, 맞지? 이거 두 개 알려주고 문제 푸세요. 그럼 올라갈 때는 곱하기 하는 거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맞지? 좋아요. 세 번째. 거적시 문제까지 됐고, 마지막 문제. 농도죠. 진하기. 농도 문제 선생님 뭐라 그랬지? 농도 문제는 뭘로 푼다? 농도는 누구의 양으로 맞춘다? 소금의 양으로만 맞춘다. 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맞지? 그래서 선생님 염전 그려주고 그랬지? 맞지? 자, 팁이 있습니다. 거속시 문제가 이렇게 풀었다면요, 농도 문제는 어려우면 비커를 그리세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이해할 때 비커 그리기. 그 다음 여기 봐봐. 그리고 나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봐봐. 여기에 10%의 소금물 1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의 소금물 Xg을 섞었더니 얘가 8%가 되었대요. 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 맞지? 그 얘하고 얘가 합쳐서 얘가 됐다고. 천영아 자꾸 아련해지는데 자꾸? 약간 아련해지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요? 약간 이렇게 개아련 같은 눈빛이 나타나는데 자꾸?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서 얘의 소금의 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찾아야 돼? 얘네들이 합쳐서 얘가 될 거니까 여기에 소금물의 양 얼마 돼야 돼? 100 플러스 X 돼야지 소금물의 양. 이 소금물하고 이 소금물을 섞어서 얘가 됐다고.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얘의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 세운다고. 맞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더하기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5 곱하기 X는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8 곱하기 100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니지. 맞지? 이런 거지. 그럼 양분의 100 곱하고 이제 뭐 처리하면 되겠죠. 잘 보시라고요. 어렵게 나와도 저 안에 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나와도 이 안에 세 파트 중에 하나예요. 맞지? 그리고 각 문제마다 내용이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문제 형태가 조금 바뀌어도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책에 1차 방정식의 활용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미지수 정한다, 2번 식을 세운다, 3번 식을 푼다, 4번 확인한다. 이딴 게 어딨냐고. 맞지? 이거 선생님 뭐랑 똑같다 그랬어? 냉장고 코끼리 넣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맞지?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끼리 이거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거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들을요. 이 방법들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방법의 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껴 맞춰 봐야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게 꼭 우리나라 수학이 아니라면 꼭 이렇게 막 다 정리해서 문제 풀 필요 없어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노가다 하다 보면 막 나오는 답도 있고, 맞지? 이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만나겠지. 막 이렇게 하는 풀이법도 있어요. 당연히 숫자를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의 수학은 수학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수학은 누가 더 익숙하냐의 문제야. 다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 20문제 주고요, 25문제 주고 40분 안에 푸세요 이렇게 하잖아. 맞지? 1분 30초 안에 못 풀면 다음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너희들한테 40분의 시간을 던져준 것 같지만 한 문제당 1분 30초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 째깍째깍 이러면서.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나중에 다음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고, 익숙하지 못하면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게 지금의 수학 평가의 요소야.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맞지? 이러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수직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 0에다 넣고 플러스 2니까 앞으로 2칸 갔다가, 얘가 5칸 앞으로 갈 건데 반대로 가라네. 5칸 뒤로 가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번 쓸 때마다 다 그려서.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잖아. 맞지? 이 익숙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문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를 줄 거야. 그 프린트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에 있는 걸 마지막으로 활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깐 끝낼 거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제대로 공부 안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2학기 거 문제 풀이하고 막 할 때 한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돌아오는데 활용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로써 마지막 정리를 잘 해놓길 바래요. 알았지? 자, 아예 그냥 지금 프린트 줄 테니까. 6문제